향음주례. 갸륵한 우리 선민들은 스스로 옷감을 자급자족했다. 늙은이한테는 고기를 먹게 하고 비단 옷을 입게 하는 아름다운 일을 잊지 아니했다. 젊은이한테는 사람 구실을 잘 하라고 가르쳐 줄 것을 잊지 아니했다. 집을 짓고 살려면 푸른 산의 아름드리 소나무가 무궁무진 서서 있고, 옷을 지어 입으려면 산배와 갈포와 명주와 백목을 놀지 않고 짜내기만 하면 입을 수 있었다. 여기다가 산으로 가면 산채요, 들에 내리면 농사 지은 오곡백과가 풍부하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있고 바람과 비를 피하여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그만이다. 맹자의 말대로 정치하는 사람은 농사 짓는 백성들한테 길을 닦고 다리를 놓고 부역을 시키는데, 밭 갈고 씨 뿌리고 논 풀고 김 매는 농사 짓는 때를 뺏지 아니하면 만족해 한다. 옛적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점에 크나큰 관심을 두어서 동리마다 고을마다 백성들한테 부역을 시킬 때는 반드시 농사 짓는 때를 피해서 일을 시켰던 것이다. 이러하니 조국은 유지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화창하고 합심이 되어 아름다운 이 조국을 더욱더 살기 좋은 낙토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나의 조국을 내 집 물고에 물 대듯 덮어놓고 예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외국 사람들은 벌써 서력 기원전인 수천 년 전에 우리들 조국이 살기 좋고 예절 높은 나라인 것을 사기에 적어서 예찬했던 것이다. 조조 때 진술한 사람이 저술한 삼국지휘서란 책에 우리 조상들을 칭찬한 글을 잠깐 옮겨서 젊은이들한테 보여주기로 한다. 부여. 부여는 장성 밖에 있으니 현토로 가자면 천리길이나 된다. 남에는 고구려가 있고 동에는 엄류요, 서편에는 선비와 접해 있고 북에는 약수가 있는데 지방은 2천리나 되고 집은 8만 호나 된다. 백성들은 토착해 사는데 궁전이 있고 창고가 있고 옥이 있다. 산과 언덕과 넓은 못이 많아서 동이 지역 중에 가장 평창한 곳이다. 토지에는 오곡을 심기에 마땅하나 오과는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굵고 큰데 성품은 강하고 용맹스럽다. 삼가고 후하여 도덕질을 아니하고 나라에는 군왕이 있고 읍내와 마을에는 혹을 쓸은 사람이 있다. 큰 사람은 수천 호를 거느렸고 작은 사람은 수백 호를 지도한다. 음식은 모두 다 예법을 고루 지켜서 조두를 쓰고 모여서 술을 마시면 술잔에 절하고 잔을 씻어 업하고 사양하면서 오르고 내리는 데 법도가 있다. 은과 같이 정월로 세수를 삼아 정월에는 하늘의 제를 지낸다. 온 나라 사람들이 크게 모여 연일 마시고 먹으며 노래하고 춤춘다. 이 모임을 영고라고 한다. 이때 가서는 형옥을 중지하고
죄수들을 백방시켜준다. 나라 안에서는 흰 옷 입는 것을 숭상해서 흰 배에 큰 소매로 도포와 바지를 해 입고 가죽신을 신었다. 밖에 나갈 때는 비단으로 옷을 해 입고 귀한 사람은 여우와 너구리와 흰 원숭이 털과 검은 담비로 옷을 지어 입으며 금과 은으로 모자에 장식한다. 이것은 중국의 삼국시대에 진수가 부여의 풍속을 묘사하여 기록한 글이다. 우리 민족의 성품이 굳세고 용기 있고 몸집이 굵고 크고 성질이 근후한 것을 말한 후에 다시 예절이 높아서 술을 마실 때에는 여러 천년 전이건만 향음 주례의 아름다운 예법으로 절차 있게 마시는 범절을 자세히 서술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정월에는 전 국민 제천의식을 거행하여 국민대회를 서울에서 열고 희망이 가득 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화사한 음식을 마시고 먹으며 노래하고 춤을 추어서 복을 빌었다. 이때 가서는 형벌하는 옥사도 중지하고 감옥문을 활짝 열어서 죄수를 다 풀어놓았다. 사람들의 풍속은 흰 옷을 숭상하는데 통넓은 소매로 도포와 바지를 해 입고 가죽신을 신었으며 밖에 나갈 때에는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고 귀한 사람은 여우털과 너구리 털이며 흰 원숭이 털과 검은 잘로 배자를 해 입고 모자에는 황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적은 글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우리의 풍속을 보고 그대로 적은 글이다. 이 글의 묘사로 보아서 4, 5천 년 전에 벌써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높았던 것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예절이 얼마나 세계 인류를 대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흰 옷을 입어서 깨끗한 학과 같은 고상하고 순박하고 검소한 민족성을 드러냈던 것이요. 외국이나 다른 지방에 출입할 때에는 비단 옷과 값진 털 배자를 입은 후에 금과 은으로 모자를 장식해서 우리의 예술과 문화의 높은 수준을 자랑했던 것이다. 진수는 다시 고구려의 지세와 풍속을 그렸다. 고구려는 요동의 동편 천리에 있는데 남에는 조선 예맥과 접해 있고 동에는 옥조요 북에는 부여와 접해 있다. 환도성에 도읍을 정했는데 지방은 2,000리요 호수는 3만이다. 큰 산과 깊은 골이 많고 못이 흙지 아니하여 산골을 의지해 산다. 석간수를 마시며 기름진 밭이 없어서 비록 힘을 다하여 농사 지으나 배를 채우기 어렵다. 그 풍속이 곡식은 아껴서 먹지만 궁실 짓기를 좋아한다. 살고 있는 좌우편엔 큰 집을 짓고 귀신을 받들어 제 지내고 또 영성과 사직에도 제사를 지낸다. 귀인들은 농사 짓지 아니하고 앉아서 먹는 자가 만여 명이나 되고 하호들은 멀리 쌀과 양식이며 생선과 소금을 어깨에 매서 공급해 준다. 백성들은 노래하고 춤추기를 즐겨하여 나라 안 도성과 촌락의 밤이 되면 남녀가 모여서 서로를 노래하고 희롱한다.
나라에는 큰 창고가 없고 집집마다 작은 창고가 있는데 이것을 부경이라 부른다. 사람들은 깨끗하고 맑아서 스스로 착한 일 하기를 좋아한다. 10월이 되면 하늘에 제천 행사를 하는데 공회 때 입는 의복은 모두 다 화려한 비단으로 옷을 해 입고 황금과 은으로 꾸몄다. 역시 고구려의 지리와 풍속을 잘 묘사한 글이라 하겠다. 첩첩산중인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 지리를 그리고 기름진 덜이 없어서 농사 짓기 어려운 것과 곡식을 절약해 먹는다는 것은 조금도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나 화려하게 큰 궁시를 지어 놓고 귀신과 영성과 사직에 제사 지낸다는 것은 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조선을 숭배하는 사상이 얼마나 융성했던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귀신이란 단군과 동명성왕한테 10월에 제사 지내는 것을 외국 사람이 잘못 보고 기록한 것이다. 여기 보이는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앉아서 먹는 사람이 만여 명이나 되고 하호들은 멀리 지게를 지고 가서 곡식과 소금이며 물고기를 날라온다는 말은 그때 벌써 사회는 귀족 계급과 천민 계급으로 갈라져서 봉건적인 사회상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국가에는 큰 창고가 없으나 백성의 집집마다 작은 곳간이 있었다는 것은 고구려의 사회가 얼마나 풍족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고 10월 상달에 제천하는 유풍은 오늘도 우리한테 전해져서 집집마다 터주의 고사를 지내고 조상한테는 시제를 올리고 개천절을 10월 3일로 정한 것들은 다 전통 있는 이때 풍속이라 할 것이다. 고구려 사람들도 전체 한국 사람과 같이 성격이 결백하고 맑아서 착한 일을 하기 좋아했다. 공회 석상에 나갈 때면 비단옷과 검은 보화인 예술품을 몸에 장식하고 의젓하게 나갔다. 우리 민족은 모두 다 공통된 문화민족이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재료다. 진수는 다시 삼국지 위지의 동옥저의 풍속을 그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